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달라. 그리고 만약에 그 입증 자료를 저한테 제시를 못하면 이거는 보도를 그 지연하려는 행위로 제가 간주하겠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나 전 의원 아들 문제는 그런 기회를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양쪽을 다 만족시키려고 하면 사고가 나요. 이런 포기를 해야 돼 하나는. 댓글 읽어주는 기레기. 아니. 아, 네. 아,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기레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2부도 기대된다면 좋아요 버튼을 대들기 얘네 정체가 뭐지 대체 저희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잊지 말고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자, 하여튼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그런 재판입니다. 엄청 길었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우리 오구정 기자 준비했어요. 어떤 기사입니까? 바로 어제 나 완전히 묻힌 기사인데요. 목소리가 작아지니까. 10억 투자하고 50억 받아오라. 포스코 운용사 갑질 투자라는 기사입니다. 네.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뭔 얘기죠?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이해를 하려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 기술 투자라는 벤처 캐피탈사가 있어요. 벤처 캐피탈은 벤처 기업들한테 이제 돈을 투자하는 네. 그런 이제 그 운용사, 펀드 운용사인 거죠. 네. 그런데 이 펀드 운용사가 투자를 받는 벤처 기업한테 약간 이제 과도한 불공정한 조항의 계약을 요구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또 무리한 요구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걸 이제 갑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걸 이해하려면 모태 펀드를 좀 아셔야 돼요. 모태 펀드. 그러니까 모태 펀드라는 게 뭐냐면 약간 그런 아, 그거예요? 네, 그거 맞아? 그러니까 엄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펀드?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개념인 건데. 네. 모쏠 말고 모펀드. 이게 2005년에 벤처 붐이 한번 일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벤처가 우리 경제 미래 먹거리다라고 해서 벤처 기업들한테 투자를 해야 되고. 네, 그때 뭐 엔젤 펀드 뭐 이런 거 많았죠.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 벤처 창업을 막 많이 해가지고 지금에 있는 그 전통 산업들 말고 벤처들이 막 이렇게 새로운 산업, 새로운 산업에 막 뛰어들어가지고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된다라고 그렇죠. 막 그 한번 열기가 일었던 적이 있는데, 게임사 많이 투자하고 그때 막 4차 산업 많이 투자하고 그거를 이제 정부에서 그러니까 공적 자금으로 좀 도와줘야 된다는 취지에서 2005년에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면 2005년은 노무현 정부 때인가? 2005년인데. 네. 노무현 정부 때. 근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면 뭐 과기부, 산자부, 또 특허청 뭐 이러면 문체부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부 부처들이 있잖아요. 정부 부처들이 공적 자금을 꾸려요. 그 공적 자금을 그러니까 세금인가요? 세금으로 만들어진 세금으로 뭐 조성된 돈을 조성된 그 돈을 꾸린 게 그게 모태 펀드예요. 그게 모태 펀드인데 그러면 그게 모태 펀드는 그 기관마다 있어요? 기관이 출자를 하는 거예요. 출자를 해서 펀드가 하나 모태 있으면 펀드는 한 개예요? 그러니까 모태 펀드는 하나로 만들어지는데 요 하나를 이제 요 하나가 구성되면 여기에 막 살이 붙을 거 아니에요. 나도 투자하고 싶어. 정부 니들이 한다고 나도 하고 싶어. 이렇게 해가지고 민간 투자자들이 또 돈을 얹어가지고 이만한 덩어리를 구성을 한 다음에 그 운용을 누가 해요? 그 운용을 그 중기부 산하의 한국벤처투자라는 공기업이 있어요. 그 공기업이 그 펀드의 성격에 따라서 펀드를 잘게 쪼개요. 또. 그래야겠지. 그래가지고 그럼 총 돈은 얼마 정도 되는데 총 돈이 공적 자금은 처음에 5조 6천억 원 정도가 꾸려졌고 지금까지 그다음 여기에 막 살을 보태가지고 전체 금액은 지금 한 25조 정도가 돼요. 25조 펀드라고? 네, 근데 요거를 이제 펀드 성격별로 오케이. 잘게 쪼개가지고 야, 요 펀드는 누가 운용할래? 너무 돈이 크니까 그치. 요거는 누가 운용할래? 해가지고 벤처 캐피탈을 선정을 해요. 운용사로.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펀드 운용사라고 불러요. 그치. 그런데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시면은 뒤로 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요 펀드 운용사 중에 모태 펀드 운용사 중에 하나가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 기술투자라는 회사인데 요 포스코 기술투자가 한 벤처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 네, 그래서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기사 제목이 10억 투자하고 50억 받아오라고 하니까 뭐 수익을 많이 내라고 좀 강요를 한 모양인데 기자가 뭘 잘 모르고 쓴 것 같다는 이런 댓글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 네이버 댓글 제가 볼게요. GSKH님이 은행 이자의 곱절은 정말 모르고 쓴 기사라는 걸 증명한다. 그 이자율로 한번 10억 빌려와보라고 해라라고 했는데 이런 댓글이 왜 달린 거죠? 본인 기사에 어떤 내용이 있었죠? 제 기사에 이제 이 벤처 캐피탈이 계약을 하면서 원금에 은행 이자의 곱절에 해당하는 그 복리 이자를 상환할 것을 요구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은행 이자가 지금 되게 낮잖아요, 금리가. 근데 지금 연복리 5%에서 연복리 12%까지 상환하도록 이자를 합산해서 상환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복리 12%라고? 네, 연복리 5%에서 연복리 12%. 그건 너무 말도 안 되게 높은 거 아니야? 네, 그래서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자율로 이제 10억 빌려와 보라고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10억이라는 게 벤처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투자받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모태펀드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태펀드를 가지고 이자 장사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운용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까 수익을 내라라는 취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모태펀드를 투자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보통주 투자 방식이고, 보통 하나는 우선주 투자 방식이에요. 우선주. 보통주 투자 방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주식을 인수해서 내가 주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분을 그만큼 확보한다. 그러니까 내가 10억을 보통주 투자를 했다는 건 10억 원어치 주식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보통주들은 회사의 경영, 그러니까 회사의 생사 고락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주주. 그러니까 이제 정영욱 선배가 현대상선의 생사 고락을 함께 하는 기술만 것처럼. 하면은 나오는 그 이름. 그러니까 리스크도 본인이 지고. 그것만 그러니까 아니었어도 벌써 선배가 지금 결혼했을 그 텐데. 리스크를 지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선배는 말하자면 이제 보통주 투자를 한 거예요.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대신에 그러니까 이런 이제 보통주들은 리스크가 커서 운용사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방식. 하지만 벤처기업 입장에서는 어때요? 벤처기업 입장에서는 상환을 해야 되는 조건이 없으니까 내가 뭐 쉽게 얘기하면 이거를 하다가 좀 실패를 해도 막 그렇게 돈을 다 뱉어낼 정도로 그렇게 가혹하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펀드를 투자를 하라고 할 때는 보통주 투자를 장려해요. 그래서 최소 몇 프로 이상은 보통주 투자를 해야 돼라는 그런 조건까지 있을 정도로 그거를 장려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납득이 되는 게 네가 잘 알아보고 투자해라 이거 아니야, 솔직히. 그렇죠. 정확히 말해서. 네, 그렇죠. 네가 될 것 같은 회사인지 정확히 알아보고 네가 리스크를 지고 투자를 해라 이거잖아요. 그리고 의결권이 있고 경영에 일부 참여를 할 수 있어요. 뭐 돈을 많이 내면 참여할 수 있죠. 주주총회 같은 것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원래. 경영 감시 같은 걸 할 수가 있어요. 그건 해야죠. 네. 그래서 보통주 투자가 있는 건데 이 회사는 보통주 투자를 하면서 그 특별 상환 청구권이라는 조항을 별도로 조건을 달아요. 그 중에 하나가 2년 안에 50억 원 투자를 받지 않으면 원금의 연복리 5%에 해당하는 이자를 상환한다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50억을 투자받으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10억을 투자를 했는데 너 다른 데서도 50억을 1년 안에? 2년 안에 딴 데서도 50억을 네가 끌어와. 네. 안 그러면은 2년 동안에 내가 그 연봉내게 해서 그걸 나한테 돌려줘야 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실 회사의 성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그렇죠. 내 없는 수익이 거예요. 해야 이게 되는 왜냐하면 투자를 받는다, 그러니까 돈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그러면 그 회사한테도 좋은 거 아니야? 돈 받아오라는 건데? 라고 생각할 텐데 이게 벤처기업들은 이제 자본금이 적잖아요. 그러면 이 투자를 받는다는 건 아까 주식을 발행해야 된다는 건데 회사 입장에서는 주식을 많이 발행하면 회사 대표이사의 경영권이 희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지분이 희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회사 입장에선 돈이 필요 없을 때는 안 받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회사의 어떤 재무적인 구조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그 조건, 그러니까 상환의 조건으로 명시를 한다는 게 이미 좀 불공정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포스코 기술 투자 맞죠? 네. 포스코 기술 투자에서 우리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 자금을 가지고
만들어진 모태펀드의 돈을 좀 받아가지고 한 기업에다가 내가 너에게 10억을 투자를 하는데 보통은 그냥 우리가 주식 사듯이 리스크와 운명을 같이 하는 보통주 펀드 보통주로 구매하는 걸 장려하는데 그렇게 하는 척 해놓고 사실 특약 조건을 달아가지고 그렇죠. 니네가 2년 안에 딴 데서 50억을 못 끌어오면은 그냥 5% 복리로 2년 동안 계산해서 나에게 돈을 돌려줘야 되라는 이런 짓을 했다는 네. 거잖아요. 네. 자, 약간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사인 안 하면 되잖아. 왜 계약했지? 자,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네이버 댓글 우리 강병수 씨 읽어주시죠. 네이버의 WNXX 땡땡땡땡님께서 상호 합의하에 체결된 계약인데 이제 와서 갑질?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으면 계약서 내용에 동의하는 거 아닌가요? 괜히 언론 통해서 떼쓰는 거로밖에 안 보이네요. 찌찌. 투자 조건이 마음에 안 들면 계약서에 도장 안 찍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투자를 받았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죠. 또 VAN이 땡땡땡땡님께서는 당사 간에 서로 합의해서 계약하고 모럴 해저드 때문에 상환 청구하니까 아쉬울 때만 혈세 프레임 씌워서 공격하는 거 너무 중립적이지 못하네요. 항상 대기업, 공공이 불공정하고 개인이 선량한 피해자라고 주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열심히 하는 창업자, 투자사 욕먹지 않게요. 네. 저도 사실은 기사를 이제 보면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아니, 물론 사장이 지금 돈이 엄청 급한 상황이어서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50억 내가 땡겨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2년 지나 보니까 그걸 이제 못 땡겨가지고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일단 서명을 본인이 했으면 이게 그냥 뭐 단순한 계약도 아니고 회사의 명운을 좌우하는 건데 심사숙고해서 좀 독이 든 성배 같으면 안 마셨으면 되지 않았을까? 그냥 나도 단순하게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런 댓글도 많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거 이제 제보를 받았을 때 계약서에 그러니까 법 위반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불공정하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처음부터 그렇게 요구를 해야 했었어야 됐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법 위반이 아니라면 어떤 것도 얘기할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인 간에 그러니까 계약서에 서명을 했으니까 그게 아무리 불공정하다고 해도 불공정하다고 주장할 수 없느냐. 아무리 불공정하더라도 그것은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 그 애초에 그걸 사인하지 말았어야지.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거는 이제 이 회사 대표의 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요런 투자가 들어올 때 너네 회사에 바로 투자할게라고 해서 바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이러저러 페이퍼도 오가고 막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걸리는 시간이 최종 돈이 입금되기까지 그러니까 계약서를 작성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적어도 3개월 길면 6개월 정도가 걸리거든요. 요 회사도 이제 6개월 정도가 걸린 케이스인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런 조건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투자 10억 원 해주겠다라고 해서 대표이사는 당연히 10억 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나의 사업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이 어느 정도 지출이 되는 어떤 스케줄들이 있는 거고.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계약을 체결하려고 이제 계약서가 왔는데 보니까 그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는 이걸 그러면 이게 부당하니까 난 못하겠어. 서명을 못한다. 이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는 좀 대표이사로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대표이사의 말에 따르면 이런 펀드가 있고 이런 펀드로부터 받을 거라는 이제 계약 이야기가 처음 오간 당시 긍정적으로 이제 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서 그때서야 계약서를 받다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나서. 6개월 지나서?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이 CEO 입장에서는 6개월 뒤에 10억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놓거나 그렇죠. 뭐 지출 계획들이 다 있는 거죠. 발주를 해놓거나 뭔가 이제 그런 거를 계획을 세워놨겠죠. 네. 놨는데 막상 계약서를 딱 들고 왔는데 그 전에 말에 없던 특약 사항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이사는 이거는 좀 너무 회사 경영 성과랑은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쪽에다가 주장을 했는데 그 이제 투자 담당하는 그 투자 담당자가 이거는 이 대표이사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윗사람들한테 대표이사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조항이다. 그리고 이게 뭐 특별히 어떤 뭐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요거를 상환을 청구하지는 않을 거니까 그냥 형식적인 거다라는 취지로 본인은 이제 설명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걸 이행하겠다고 하는 거죠. 50억 못 땡겼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댓글에서 모럴 해저드 때문에 상환 청구를 했다고 하는데 모럴 해저드 때문에 상환 청구를 한 게 아니에요. 50억 투자를 못 받아서 상환 청구를 한 거고 일반적인 계약에 보면 막 계약 위반 사항, 그러니까 모럴 해저드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 위반 사항이라든지 뭐 그 투자 받은 회사가 뭔가 불법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는 상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이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이제 추가로 조건을 또 달아서 상환하고 이자를 복리의 이자를 취하도록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역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정유럽 기자는 조용히 해주네. 자는 거 아니죠, 선배? 듣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유럽 기자? 그리고 이제 문제는 여기 이 계약서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상환을 하라고 요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대표 이사 입장에서는 이거 왜 갑자기 상환하라고 하지? 그렇지. 내가 이거 어떻게 그 주식을 매수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돈만큼 그러면 회사 뭐 망하라는 거잖아요. 돈도 없는데. 그래서 이거 유동성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현금이. 저희 이거 지금 상환 못 해드립니다. 하니까 그러면 1년을 밀어줄게. 1년을 유예해주는 대신에 고맙습니다. 네, 1년 유예해주는 대신에 대표이사 너 지금 갖고 있는 주식 그거 담보로 잡아. 담보로 잡고 1순위 그 담보권자 우리로 설정해. 그리고 또 하나는 연봉리 5%였잖아요. 그걸 연봉리 6%로 올려요. 그리고 만약에 1년 뒤에 상환을 못할 때는 12%로 올려요. 연봉리를. 그러니까 나중에 1년이 지나서 이 회사가 여전히 상환을 못하는 환경이 됐다라고 하면 이 운용사는 대표이사의 주식을 그냥 강제로 팔아서 처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다른 댓글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아유 세금을 그렇게 잘 관리하다니 표창 줘야 된다. 세금으로 그렇게 수익을 내려고 하다니 이 사람들은 상 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그러니까 이런 말이 맞으려면 모태펀드라는 존재는 없어야 돼요. 그 벤처 생태계를 이렇게 해서 살릴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한 운용사가 펀드를 이제 투자를 하면서 여러 회사들한테 쪼개가지고 분산 투자를 하거든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 회사한테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 회사한테 기회도 주지만 어떤 회사는 분명히 망할 것이고 그러니까 10개 투자해가지고 10개 회사가 다 잘 될 수는 없어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그렇죠. 그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분산 투자를 해서 포트폴리오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수익률을 어떤 데는 마이너스가 나겠지만 어떤 데는 또 대박이 터져가지고 그렇죠. 그 수익률을 또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수익률은 플러스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무조건 그러면 망할 걸 감안하고 만든 그렇죠. 거다. 네.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모태펀드라는 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하러 못해? 그냥 펀드를 하지. 그렇죠. 그냥 펀드를 만들지. 자, 근데 포스코 쪽에서는 뭐라고 해요? 포스코 쪽에서는 이제 그 포스코 쪽에서는 이건 일단 그 사인 간에 이미 사인을 한 계약이다.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 합의를 했으니까 위법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추가로 이제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담보권 설정하고 하는 그런 거는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고 그냥 실무진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경영이나 뭐 이런 걸 똑바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종의 그 충격요법으로 그렇게 강하게 세게 일단 요구를 한 거다라는 거예요. 네. 강하게 키운 거다. 그러니까 그게 정말 회사 공식적인 절차에서는 아마 걸러졌을 건데,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해달라 뭐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실제로 자기들이 달라고 했잖아. 거기 가서 처음에 상환하라고 했잖아. 그리고 처음에 저한테는 그러니까 제가 회사를 한 3번 만났거든요. 근데 2번 정도 만났을 때는 어느 회사? 포스코 회사 아니면 포스코의 반론을 이제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2번을 만났는데 그때는 뭐 그냥 대충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보도가 나가기 직전, 그러니까 보도 예정된 날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막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저한테 이 회사가 이 벤처기업이 분식회계에 정황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분식회계 정황이라고 하면은 이건 정말 나쁜 회사인데 이건 정말 먹튀하려는 회사인데 전형적인 그 대기업의 물타기 수법이죠. 네, 그래서 저도 약간 아차했어요. 그래서 보도하려던 걸 다 홀드시켜놓고 제가 그 회사로 갔어요. 그러면 제가 회사로 갈 테니까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달라.
그리고 만약에 그 입증 자료를 저한테 제시를 못하면 이거는 보도를 그 지연하려는 행위로 제가 간주하겠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입증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식회계라고 하면 회계 부정이거든요. 그러면 회계 부정이 일어났을 거라고 보여지는 입증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럼 뭐야? 그냥 뭐 이 회사가 이제 그 자회사랑 자금 뭐 거래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반적인 거. 그래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분식회계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거 장부 정도는 들고 있어야지. 네. 그러니까 그 회계 부정이 일어났다는 거를 입증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회사가 나쁜 회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 너무 결국에는 황당했죠. 뭐 보도 늦추려고 한 거네. 그리고 그래서 결국 늦춰졌고 이 회사를 제가 알아봤더니 그 중기부에서 하는 뭐 우수 무슨 벤처 뭐 이런 거에도 막 몇 군데 선정이 건실한 됐고,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포스코도 얘기해요. 이 회사 매출 잘 나온다고. 근데 왜 괴롭혀? 잘 나오니까 더 이렇게 쫄쫄쫄 해가지고 또 받아낸다고.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이거에 대해서 뭐 더 잘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테고 뭐 이 정도 이야기인데 그게 포스코 어떻게 한대요? 계속 그렇게 요구하겠다는 거야? 포스코는 본인들은 계약상 뭐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 다만 요거를 이제 관리 감독하는 데가 중기부랑 한국벤처투자거든요. 근데 한국벤처투자랑 중기부에서는 사인한 걸 뭐 이제 와서 뭐 부당한 뭐 계약이라고 하냐 뭐 이러다가 이제 뭐 그거 공식 입장이에요 이랬더니 아니라고 검토 한번 해보겠다고. 검토 한번 해보겠다? 네, 불공정 계약인지 검토를 일단 해보고 불공정 계약이라고 하면 자기네들이 이제 규약에 반영을 하겠다. 앞으로 감시를 하겠다.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좀 뭐 지켜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야 이제 저는 특히나 선배처럼 취재한 것도 아니니까 기사로 접하기 때문에 뭐 중간중간 웃는 이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편하게 듣는 건데 막상 당하는 분이나 혹은 그 진짜 이게 내일이라고 생각하는 분 직원분들도 입장에서는 정말 죽을 맛인 거잖아요. 이게 그치.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러니까 법에 불법이 그러니까 위법이 아니어서 주장을 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론도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뭐 우리 댓글 보면 성인들이 사인했으면 땡 아니야? 그 정도도 생각 안 하고 사인했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 약간 쿨병이다. 그렇게 말하면 되게 지성인 같고 되게 막 사회에 되게 좀 이렇게 좀 경험 많아 보이는 게 있긴 해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더 겪어 보시면 꼭 그렇게만 또 잘나 말하기 어려운 게 이 사회고 또 언론도 이른바 불법이라고 말하는 고선만 보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좀 고쳐져야 된다라고 불법이 아니어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런 걸 통해서 또 법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막 쉽게 말하지 않아요. 당한 놈이 바보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당한 사람이 바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당한 사람한테 손가락질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렇게 말하는 게 이제 쿨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지 마세요. 본인이 당하면 정말 속 터져 죽어요. 그럼요. 네. 자, 그래서 마지막 아이템은 우리 정렬 기자 준비했죠? 어떤 아이템입니까? 빨리 할게 빨리. 네. 우리 나경원 전문 기자 이화진 기자의 정말 1년 만에 속보. 나 이화진이가 만나서 내가 물어보거든. 야 우리 구독자들 기다린다. 너 나경원 그거 어떻게 됐냐? 이 일들 매일 왔냐? 막 그러면은 선배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전 아직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바빠서 이만. 가요. 바빠서 이만. 근데 확실히 하고 있긴 하고 있어. 하고 있는데 하고 있다는 건 분명히 알겠어요. 하고 있다는 것만 알겠어. 뭐 결과적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낚시성도 있어요. 근데 뭐 의미가 없는 기사는 절대 아닌데 이제 저희 방송으로는 안 나가고 디지털로만 나갔는데 제목이 이제 23일에 나경원 아들 제1저자 학회 대리 발표 나라 돈으로 밀라노행. 이게 이야기가 좀 힘들어요. 네. 이게 좀 과정을 알아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 기사의 주인공은 엄밀히 얘기하면 나경원 씨 아들이 아닙니다. 네.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아들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서울의대 윤영진 교수에게 부탁을 해서 인턴으로 일하죠. 고등학생 때. 네. 스펙을 쌓아주기 위해서. 네. 그래서 그 스펙을 쌓은 결과 지금 예일대 화학과에 재학 중이고 그래서 이하진 기자가 취재의 진전을 못 보고 있죠. 그렇죠. 예일대에 가서 그 학생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가요 지금.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은 이제 이게 엄마 찬스다라고 비난을 받는 것이 다른 이제 학생들 학부모는 쉽게 할 수 없는 서울대 의대 현직 교수의 인턴으로 일을 하게 해서 스펙을 쌓는 건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이제 그게 전제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여기서 인턴을 한 결과로 여기서 뭔가 이제 이 연구실에서는 아이디어만 줬다고 하지만 거기 여기서 다 해줬을 거로 추정이 되는데 그렇겠죠. 그 연구 결과로 이제 제1저자로 본인이 이제 이름을 올린 그 포스터로 미국의 과학경진대회에서 준우승을 하죠.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듬해에 그 이태리 그러니까 IEEE인데 이게 뭐 전자전기기술협회 의생체 공학 컨퍼런스래요. 밀라노에서 열린 2015년에. 한국어도 어렵네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준우승을 받은 경진대 준우승 받은 똑같은 내용, 똑같은 제목의 그 연구 결과를 또 밀라노에 가서 발표해서 이제 그 두 가지 뭐 그 성과를 올린 거죠. 근데 이제 그 밀라노를 이 나경원 씨 아들이 못 가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래서 이 포스터에 제2저자로 올린 A 씨가 대신 가서 발표를 하는데 대학원생. 네, 대신 가서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보건복지부 산하 모 진흥원의 연구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제 기사는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밀라노 행을 그 무슨 나라 돈이 들어가서 이거 뭔가 나경원이 나라 돈 이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연구를 수행할 때 정부의 어떤 연구비 지원을 받아서 가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보건복지부 산하 정확하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연구비를 지원한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나경원 씨 아들 대신 여기 간 분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조사 결과 이 논문에 이 저자로 올라간 게 부당하다. 그러니까 이 논문의 그러니까 포스터죠. 기여한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울대가 얘는 이 포스터에 기여한 바가 없는 애야. 한 사람이 밀라노를 갔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 모든 일을 다시 처음부터 돌리면 나경원 씨 아들이 스펙을 쌓기 위해서 이 서울대 연구 그 교수의 지원을 받아서 인턴을 하면서 그 결과로 이제 미국에 상도 받고 또 이제 이태리 가서 이게 계속 스펙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죠, 한 줄씩 그죠. 더 넣어야 되잖아. 네. 이러려고 밀라노를 지가 대신 간 것도 아니 지가 못 가니까 이제 대신 보냈는데 그 과정에서 나라 돈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기가 없는 사람이 갔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 기사의 주인공은 엄밀히 얘기하면 대신 간 그 A 씨죠. A 씨. 근데 A 씨가 간 이유가 이제 따지고 보면은 이 스펙을 쌓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나경원이 등장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A 씨가 이거를 자격도 없는데 대신 가주지 않았으면은 발표를 못 하는 거니까. 발표를 못하면 이 스펙이 안 쌓이죠. 스펙이 안 쌓이니까. 그렇죠. 아시겠죠? 여기 몇 단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이제 나경원 씨의 아들이라고 치면 내가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해가지고 인턴으로 했는데 내가 잘 모르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 포스터를 썼어. 포스터 뭔지 아시죠? 이제는 다들. 근데 거기 교수가 말했다시피 이때 고딩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디어를 줬고 이제 열심히 참가했다 이거예요. 그건 그렇다 쳐요. 근데 내용이 어렵겠죠. 근데 본인이 가가지고 이거를 발표를 하면 좋은데 어찌어찌나 본인이 못 간다 이거예요. 본인이 못 가. 그럼 내가 못 가면은 이게 스펙이 안 쌓이잖아. 그 왜? 아 치지 말라고. 치지 말라고. 딴 사람 칠 때 아무 말도 안 해. 내가 치지 안 쌓이잖아. 안 쌓이기 때문에 무조건 누가 가서 발표를 하긴 해야 돼. 그럼 누가 대학원생 A 씨가 거의 이제 급하게 이제 여기를 가게 된 거예요. 밀라노 여기를. 근데 여기를 이 사람이 가면 안 되는 사람이었던 거지. 왜냐? 하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전혀 모르. 그래서 이거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조사 결과 이 A 씨는 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부당한 저자다. 부당한 저자야. 근데 이 사람이 가는데 부당한 사람이 가는데 나라 돈이 썼다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근데 KBS한테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이정희님이 발표를 대신한 거는 뭐 김 씨가 형편이 안 돼서가 아니라 본인이 나경원 씨 아들이 답변할 수준이 안 돼서 대리 발표한 게 아닐까? 라는 이제 의심이시고 또 한 분은 개드립의 개노답답님은 신입생 A 씨는 어쨌든 휘말리게 됐네라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 대립에 본인이 왜 못 간 거예요 그때 이거? 그건 알 수 없죠. 근데 이제 대신 갔다는 거는 뭐 당사자들이 팩트. 밝힌 내용이고
뒤에 나경원 얘기는 뒤에 나오죠. 네. 자, 다음 댓글도 우리 다음 댓글 우리 강명수가 읽으시죠. 네이버의 NEWK 땡땡땡땡님께서 간 김에 해준 거라는데 기사 안 읽어요? 대댓글로는 LEEZ 땡땡땡땡님께서 너 군대 가는 김에 내 조카 것까지 좀 복무해주라. 이게 대학원생 A씨가 간 김에 내가 간 김에 해줬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이제 나경원 해명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뒤에 네. 것까지 그냥 같이 얘기할게요. 네. 그러니까 기사에도 나오지만 나경원 씨랑 이제 취재를 통화도 하고 입장을 들었는데 나경원 씨가 직접 통화를 했다는 네, 거죠. 네. 참, 이화진 나경원 씨 기자가. 입장에서는 이화진 씨는 알겠네. 아니 잘 알지. 아주 잘 알지. 이 보좌관이 이를 갈고 있는데 이화진에 대해서. 이 A 씨는 이제 다른 포스터 발표도 이미 담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나경원 씨 아들 김모 씨의 일이 아니더라도 밀라노에 갔을 거다. 이게 나경원의 해명이고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A 씨가 발표 특혜를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발표할 기회를 줬다 그렇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좀 본인의 별 도움 안 되는 해명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나랏돈이라는 게 이게 왜 문제냐는 거에 대해서 우리 박은진 PD님이 덕후랑 클리앙이 댓글 읽으십시오. 덕후의 익명님이요. 나베는 국민 세금 써서 아들 스펙 만들어줬네. 스케일이 남달라. 그놈의 엄마의 마음으로 나라 곶감 털어먹겠어. 라고 하셨고요. 클리앙의 덕휘님이요. 보건복지부가 일개 개인 의원 아들을 위해 세금을 저렇게 사용한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스럽네요. 저게 나라였다니. 나경원 아들이 조선시대 임금의 아들도 아니고 대체 정부기관이 왜 나서주었던 건지 복지부는 대답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돈 쓴 거 자체가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이 댓글은 좀 과하고요. 복지부가 무슨 나경원 아들을 지원해 준 건 절대 아니고 복지부가 그 간 사람이 이 저자고 일 저자는 아들이고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구비를 지원해서 연구 뭐 학회에 가고 이런 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이 문제가 된 모든 이유는 그 밀라노에 간 당사자가 그 포스터에 별 기여한 바가 없다. 그래서 부당한 저자로 서울대가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나경원 씨가 이거를 뭐 직접 해먹었다 뭐 이런 비난은 조금 과하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 크게 관련이 없는 과한 게 거고. 아니라 사실 틀린 얘기죠. 틀린 얘기고 그거 크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나경원 의원이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완진 기자를 통해서 입장을 냈죠. 그리고 또 페이스북에도 글을 썼다고 하는데 어떤 입장인 겁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그거 아까 그렇게 다 땡겨 쓰세요. 그냥. 그 단가? 그래서 이제 엄마의 마음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 뭐 자기 그때 그리고 이제 이 당시가 자기는 국회의원도 아니었고 평창 올림픽 관련 일을 했었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특혜를 줄 만한 위치도 아니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글의 해명 글의 논지는 약간 반은 인정하는 거야. 엄마의 마음으로 이해달라는 약간 읍소도 있고. 근데 이제 문제 우리 이걸 항상 지적하는 이걸 욕하는 이유는 다른 엄마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사회 입시에 관련된 특권의 일환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 교육이 국감에서 서울대 총장 그렇죠. 그 질의를 받았는데 그 오 총장이 뭐라고 했냐면 서울대가 공공기관인 만큼 외부인에게 시설을 개방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나 전 의원 아들 문제는 그런 기회를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아니 이게 뭐 돌려 얘기해. 사람을 더 화나게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든지 양쪽을 다 만족시키려고 하면 사고가 나요. 이런 포기를 해야 돼 하나는. 이런 걸 한 단어로 특혜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경원하고 척지기 싫으면 그냥 그렇게 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사과를 하려면 확실히 하든지. 그렇죠. 가운데 문장이 진짜인 거예요. 나 전 의원 아들 문제는 그런 기회를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다. 개방을 했는데 왜 다른 사람은 못 가지는 거야? 그렇죠. 그 문제라서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댓글 이제 클리앙이랑 다음 댓글 오정 기자님. 클리앙에서 샌드위치님이 고등학생 여러분 서울대 오 총장에게 교수들 논문 참여 요청 메일을 보내주세요. 서울대는 공공기관이라 연구 참여를 적극 지원해 줄 거예요. 네,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서 이호재님이요. 연구실 이용 자체가 국민 세금 쓰는 거다. 안전교육은 필수사항이라 위반이면 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 학생의 아버지는 판사고 엄마는 그 당시 변호사 출신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었다. 우리 아들 연구실 좀 쓰고 싶은데 어디 문의하면 되나? 응답하라 서울대. 그러니까 말대로 그냥 깔끔하게 인정을 그냥 하기도 좀
곤란하고 더 화를 나게 만들었네. 근데 이 말을 해야겠고 하다 보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을 통장님이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부모 특혜와 연관된 모든 사안들은 사안 자체도 사람들을 화나게 하지만 그 뒤에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상식선에선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해명들이 사람을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답변을 하시는 거 보면은 아무튼 요런 기사들이 있었는데 당연히 타사에서는 다 안 받으면서 조용히 묻히고 그런 기사가 됐죠. 뭐 일반지 몇 군데에서는 받았어요. 판결에도 썼고. 자,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좋은 소식과 함께 저희 대립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도 참여 방법을 그리고 이화진 기자가 그러던데 제가 그래서 이걸로 나오라고 했어요. 하지만 간만에 나와서 인사 좀 해라 그랬더니 선배 저 그거는 제가 뭐 좀 약하고요. 자, 좀 다른 걸 좀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약한 게 확실하고요. 약해요. 그만해. 그러니까 방송을 못 냈지. 근데 본인이 발제를 안 했대. 방송. 지금 이제 이하진 기자 기다리고 있는 건 SOK 그 스페셜 올림픽 그 관련한 자료를 메일이 안 와요. 그러더라고. 우리가 메일 대답이 없으면 직접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으니까. 지금 뭐 자료를 또 하나 구해서 지금 뭐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배 대일기 구독자분들께 인사 좀 전해주세요. 마음의 고향이라고 뭐 어쩌고 그러더라고. 어떡해. 그렇다고 합니다. 편집하지 마세요 이거. 편집해야 돼. 왜냐면 우리 정유럽 기자는 되게 소중하기 때문에 이미지 관리. 내가 거의 의전이야 모시잖아. 내가 화진이한테 한 말인데 왜? 그러니까 후배한테 그렇게 막말하는 선배가 이것까지 내보내면 웃기겠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화진 기자의 후속 보도를 기다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 KBS 라디오 앱 콩에 팟캐스트를 통해 업로드됩니다. 대들께서 보고 싶은 기자 혹은 다뤄줬으면 하는 기사 있으시면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 방송에 함께 빡이 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주 대들기도 빠르게 만나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KBS 뉴스 좋았어. 또 만나요. 꼭.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어렵지요. 됐고. 이런 거 나오면 미안하다. 그래도 이